오늘은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국제경영학 교수인 마우로 기엔이 지은 책인데요. 모두 8장에 걸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2030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렇게 됐을 때, 2030년이 됐을 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2021년이니까 10년 남았는데 그때 준비하지 못하고 그 시대를 맞이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10년 후의 세계를 맞이하라는 그런 글입니다. 실제로 미래에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책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발 하라리가 쓴 책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읽어보면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 아니면 사피엔스, 아니면 초예측, 이런 책들이 굉장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30 축의 전환, 마우로 기엔이 쓴 책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30년에는 불확실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러네요. 출생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인데요. 2030년이 되면 1장에서는 이제 출생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저자는 여성의 파워가 2030년이 되면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도자들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흥 세력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제 팩트풀리스라는 책에 보면은 여성들의 교육열이 남성 못지않게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성들은 공부를 남성보다 못할 기회를 적게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지적인 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또 하나는 여성들이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대체적으로 좀 또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이 죽고 나면 그 재산들은 거의 다 아내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파워는 강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변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그런 계층이 여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여성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시작하는 사업은 2030년이 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여성들이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지금 시대에 비해서는 여성의 시대가 더욱더 강해지고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1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이요, 아프리카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 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거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대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 또 그거로 이제 인터넷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이 어떤 시대가 될 거냐라고 할 때는 케냐를 가봐라.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확장되거나 성장되는 것도 아프리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프리카가 실제로 굉장히 큰 그러한 대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는 새로운 신흥의 경제적인 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도 자주 접했던 카사바, 그 고구마처럼 생긴 거 있죠. 위에는 이제 꼭 풀처럼 생겼는데 잡아 뽑으면 밑에 고구마가 있는 그런 걸 보는데,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음식도 만들고 또 주류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1장에서는 또 미국이 이제 이민자들을 요새는 트럼프 시대에는 안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안 받게 되면 미국이 더 잘 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가 준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은 되게 젊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뭐 하겠어요? 일하죠. 그러면 그 일하면 텍스를 내죠. 그 텍스를 가지고 노년층이 먹고 사는데, 이민자를 줄여놓으면 텍스가 아무래도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노년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고요. 또 2030년은 노년층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타겟이 될 텐데, 이 노년들을 위한 실버 산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민자들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도 노인들을 케어하는 그런 분들은 이민자들이 많죠. 저희 한인들도 미국에 살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어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백인들하고 일자리 경쟁을 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을 때 그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 첫째로 젊은 사람들이니까 텍스를 많이 내고, 두 번째로는 노인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도움이 되고, 세 번째로는 이민자들이 미국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살 때 비즈니스를 많이 해요. 비즈니스를. 왜냐하면 백인 회사 밑에서 뭐 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민자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많이 여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민자를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오히려 이민을 제한하는 나라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민을 제한한다 그러면 2030년에는 국가 경제의 3분의 1 정도가 앞으로 향후 20년간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030년이 되면 도시화가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잘 살고, 도시에서도 이제 그 부유한 자들은 전 지역의 부의 3분의 1을 그 도시의 1%가 소유하게 될 정도로 부의 집중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BC, AC로 이렇게 코로나를 중심으로 나눈 지금 이 시대에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아무래도 혼자서 자택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대요. 재택근무하는 경우가. 재택근무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도시에 모이는데 오히려 외롭죠.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이제 겪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유럽의 중산층은 코로나 이후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과 인도의 중산층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그들을 대비한 그런 비즈니스를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회사 가운데 하나가 타다라는 자동차 회사인데요. 이름이 너무 독특해서 이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가격을 싸게 했어요. 마치 그냥 조그만 오토바이 정도 가격으로 차를 만들었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 인도의 중산층은 타다를 타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너무 싸구려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타다 자동차 회사는 사람들에게 싼 가격에 차를 공급해 주어서 안전하게 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미 중산층이 된 인도 사람들은 이 타다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하는 중산층이 탈 만한 차가 아닌 거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실패해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도요, 지금 현재 이제 13억 인구인데, 이제 그 당시 2030년이 되면 더 많겠죠. 그 중에 중산층의 인구가 무려 4억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굉장한 금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를 미국 사람도 더 많이 사용을 한대요. 제가 홈디포를 잘 이용하는데, 크레딧 카드를 잊어버리고 이제 안 가지고 간 날이 있어서 휴대전화에 이제 카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로 이용해서 페이하겠다 그랬더니 안 받는데요. 분명히 예전에는 처음에 했을 때는 애플페이라든지 뭐 삼성페이라든지 해서 받았는데, 처음에 조금 하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안 받는 데가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아니래요. 중국은 오히려 전화기만 있으면 거의 다 결제가 되고, 아프리카도 전화기만 있으면 다 결제가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했었던 미국,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점점 IT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서 부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중산층이 생기고, 그 새로운 중산층에 대한 포커스를 잘 하면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소고기에 대한 얘기예요. 소고기를 한 파운드를 사면 물이 1800갤론을 들어야만 1파운드의 소고기를 생산해낼 수 있대요. 그래서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자연 파괴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절제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읽고 굉장히 흥미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는 점점 집중되면서 도시에 격리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이제 기후가 상승될 것이고,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체계를 보면은 2050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할 거다라고 이제 저자는 좀 불행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요. 이 데이빗 월러스는 지구가 2050년이 되면 4도가 올라갈 건데, 4도만 올라가면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위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2030년만 돼도 기후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해수면의 상승이 일어나면서 해수면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도시들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 내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중에서 넛지란 것을 통해서 사업이 혹은 도시가
경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넛지라는 책도 있습니다. 넛지라는 책도 있는데 NUDGE 넛지는 긍정적인 넛지가 있고 부정적인 넛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넛지는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방향을 틀어주는 게 넛지예요. 툭 쳐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툭 쳐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넛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도로에 이제 만약에 이제 좌회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좌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잘 그어 놓으면은 그걸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여유 있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또 이제 넛지는 꼭 그렇게 그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는 이제 넛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뭔가 그 크레딧 카드와 관련된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면 그 돈을 모으는 그런 기금 행사 같은 데는 더 많은 기금을 얻을 수 있다고도 하고요. 상점에서 빠른 비트의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빨리빨리 사고 또 돈을 잘 쓴대요. 그래서 상점에 가면 또 빠른 비트의 음악들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사람들이 잘 보는 데다가 물건을 전시해 놓으면 물건들이 더 잘 팔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넛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난방비를 요새 청구할 때 보면 작년에 내가 얼마를 썼는지도 나오고 이웃들은 얼마를 썼는지도 우리 집과 비교를 해주죠.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에너지를 절약합시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넛지인데, 그런 부드러운 넛지를 이용한 그러한 사업과 도시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넛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책입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것이니까 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요. 여러분들이 스토어에 가서 물을 사 보십시오. 그러면 그 조그만 물 한 통값보다 기름값이 더 싸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이 많이 부족한 시대가 됩니다. 실제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문제 발생되는 게 물이에요. 물. 지하수가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오염돼서 컨테미네이트도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농업 방식으로 인해서 물을 많이 웨이스트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물 사용을 100%라고 그런다면 농업에서 사용하는 물이 퍼센트가 7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를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30년이 되면 공유 경제가 발전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는 것보다는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집도 소유하기보다는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이 더 늘어나고, 어디 놀러 가서 집을 빌려서 거기서 친구들과 좋은 시간들을 갖고 하면서 소유보다는 즐김 혹은 공유, 이런 일들을 2030년에는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장에 가면 새로운 기술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지금 약간 겨울용 옷을 입고 있는데요. 2030년이 되면은요, 옷 한 벌만 가지고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입을 수 있는 옷이 만들어질 거랍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옷을 기지를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옷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입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3D 프린터로 인해서 굉장한 의료 사업에 최첨단 기기들을 이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자동화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뭐 로봇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로봇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로봇가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제가 보면 일본은 이미 그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로봇하고 이제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발전시킨 나라가 일본 같은데요.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지금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가 저절로 이제 운전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차마다 이렇게 다 있게 되면 운전을 할 때 자기네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가 도래할 수도 있대요. 발생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 사람이 여기는 한 명이 있고 여기는 두 명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여기는 어린아이가 있고 저기는 노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가 결정을 할 건데, 그때 이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화장실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시골에 가면 재래식 화장실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2030년에 되면 건식 화장실이 생길 거래요. 건식 화장실이 뭐냐면, 화장실에 들어가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그 변기에 이렇게 밑에 종이가 이렇게 깔려 있고, 볼일을 보면 그 종이에 저절로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이 말려서 한 곳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수집하는 사람들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와서 가져가서 오염을 방지하고, 이제 그걸 또 필요한 비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일들을 해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30년이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한문으로 말하면 위험한 기회잖아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는 글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첫째로는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저자는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이제 멀리 보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너무 가까이, 지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를 보면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페인이 이제 멕시코를 침략했을 때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자가 베라크루즈에 이제 도착했을 때 부하들을 시켜서 자신들이 타고 왔던 배 11척을 다 없애버리게 했대요. 뒤로 못 가는 거죠. 뒤로 못 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만 가게 되겠죠. 결국은 이제 그래서 아즈텍 제국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오히려 극복하는 사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민자들도 이민 오면 한국을 혹은 뭐 자기가 돌아온 나라를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정착이 안 돼요. 정착이 안 돼요. 그냥 뒤가 없도록 만들어 놔야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데, 아마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길을 모색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에만 너무 집중해서도 안 되고, 또 다양하게 했는데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레고 장난감을 예로 드는데요. 레고 컴퍼니가 한때는 화장품도 만들고 뭐 IT 기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대요. 근데 이제 다 망했답니다. 다 망했대. 그리고서 이제 새로운 최고 경영진이 2001년에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쿠누스토로프라는 사람이에요. 쿠누스토로프. 이 사람이 이제 생활용품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의류라든지 시계라든지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사업을 다 그런 사업은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서는 레고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조립하는 레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레고를 어린이들만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 레고 컴퍼니는 굉장히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로 인해서 기회를 레고 컴퍼니는, 레고 장난감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레고 장난감은 장난감 업계의 애플이다, 이런 거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요. 미래를 바라보고 하지만 또박또박 이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또박또박 오늘 할 수 있는 일들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관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전설적인 투수 밥 켈러는 매일매일이 또 다른 새로운 기회라고 말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요.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관론자가 되지 말고 낙관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경영자가 되기를 원하면 이거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말합니다. 몰입이란 단어로 말할 수 있죠. flow, 몰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터 섬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스터 섬에 그 모아의 돌 조각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치 뭐 제주도 돌 하라방과 같이 그런 이제 큰 돌들이 있는데, 이 이스터 섬이 역사가 한 1000년 동안 지속됐대요. 그 섬이 망하게 된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뭐 싸우고 혹은 자연을 파괴해서 혹은 쥐들이 다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농식물을 다 먹어서 여러 가지로 혹은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망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저자는 이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100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은 그들이 위기를 서로 잘 도와주면서 극복했기 때문에 1000년의 역사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국가 역사를 200년에서 300년 정도 보더라고요. 로마가 1000년이죠. 그러니까 이런 1000년의 나라는, 왕국은 많지 않고 역사적으로 보통 나라는 200년에서 300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터 섬의 역사는 1000년이니까 이 사람은 망한 역사를 생각한 게 아니고 그 기간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00년을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느냐, 서로 도와줬다는 거죠. 동쪽이 어려우면 서쪽에서 도와주고, 서쪽이 어려우면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 도와주고 해서 1000년의 역사를 가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늘 변한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서 살아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30년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2030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태도로 또 삶을 살아나가야 될지, 어떤 비즈니스가 유망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